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조세킴 선생님입니다. 자, 요즘 우리가 금융과 은행 쪽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은행 영어를 좀 해볼게요. 은행에 가서 계좌 또는 뭐 계좌를 트다 하죠. 이게 영어로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가갖고 저 계좌를 열고 싶어요. 은행 계좌를 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고 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말을 해야 돼? 막막하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돈에 관련된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외국에서 이 제대로 그 금융에 대한 상식을 이해 못하면 사기도 많이 당하고요. 그리고 이 금전적인 관련된 거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불 낼 걸 500불을 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 조그맣게 왜 은행법에 대해 쓰는 거 있잖아요. 그뭐 은행에서 주는 서류나 또는 뭐 보험 같은 거 든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대충 뭐 사인부터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 터졌을 때 그때 보면은 뭐 중요한 것들은 뒤에 조그맣게 뭐 MS 워드 폰트 6 정도로 막 써있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제대로 이해 못해서 당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은행 영어. 은행은 영어로 뱅크라고 그러죠. 뭐 아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이제 방크, 이탈리아 용어로 이제 방크라는 데서 유래된 말인데 어, 이제 유태인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 시작을 했다가 왜냐면 옛날에는 이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를 굉장히 그 안 좋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기독교 문화가 서양 문화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제 그 이자로 뭐 고리대금 같은 거 하지 고리대금 같은 걸 하지 말아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면 지옥 간다고 믿었거든요. 옛날 서양 사람들은 몇 세기 전에는 그래서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가장 천대받던 유태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근데 사실 뭐 돈이 누구나 필요하지 않겠어요? 심지어 귀족들도 급전이 필요할 때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 그거를 행하는 유태인들한테 가서 손을 벌려야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돈을 많이 벌었다. 뭐 16, 17세기부터 돈 엄청나게 벌었다. 그런 내용들이 정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쨌거나 은행 영어, 은행을 영어로 뱅크라고 그러죠.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보기로 할게요. 미국인들은 세이빙스 어카운트 외에 체킹 어카운트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 먼저 어카운트란 말이 뭘까요? 어카운트, 어카운트, 계좌, 계좌. 그 어카운트란 말이 있고 밸런스란 말이 있는데 어카운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계좌고요. 밸런스는 잔고예요. 어카운트는 셀 수 있는 가산명사라서 셀 수 있거든. 그래서 s가 붙습니다. 계좌가 하나면 on account. 계좌가 두 개면 to accounts. s가 붙죠. 반면에 밸런스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s 안 붙여요. 그 왜 은행에서 맨 끝에 밸런스라고 나오잖아요. 잔고 얼마 남았냐 너 100만 원이냐 뭐 만 원이냐 뭐 천 원이냐 뭐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잔고를 영어로 밸런스라고 한다. 밸런스는 아시겠지만 균형이란 뜻도 있죠. 네, 근데 잔고란 뜻도 있다는 거. 자, 근데 여러분 세이빙즈 어카운트 세이빙이 아니라 세이빙즈입니다. S 꼭 붙여야 돼요. 영어는 이런 게 조심해야 돼요. S가 하나 붙고 안 붙고 이런 것도 뜻이 확 바뀝니다. 세이빙 그러면 이제 뭐 전략하다 이 뜻인데 세이빙즈는 저축이거든. 그래서 저축 계좌, 즉 입출금 계좌. 우리 한국 사람들 갖고 있는 건 다 뭐야? 입출금 계좌. 돈을 넣었다 뺐다는 계좌 뭐라 그런다? 입출금 계좌. 그래서 세이빙즈 어카운트라고 그러죠. 그런데 미국은 체킹 어카운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체킹 어카운트 뭐냐면 당좌 계좌거든요. 당좌 계좌가 뭘까요? 이름도 생소하는 사람들 계시죠? 우리나라도 갖고 있는 분들 계시긴 할 텐데 일반적이진 않아요. 근데 미국은 되게 일반적이거든요. 영미 문화에서는 되게 많이 씁니다. 이게 수표 있잖아요. 수표를 쓰고 나중에 갚는 계좌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유학을 할 때 그 교회에서 한번 살았었거든요. 목사님하고. 그래서 뭐 아침에 일어나면 뭐 제가 살았던 데가 목사님 사택이니까 바로 앞에가 교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토요일 같을 때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청소 아르바이트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뭐죠? 그 바로 다음 날이 일요일이니까 이제 예배가 있는 날이니까 그 토요일 날 이제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막 해요. 제가 막 베큐um 클리너도 하고 진공 청소기 돌리고 뭐 거미줄 같은 것도 물로 다 뿌려갖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교회를 예배당 깨끗하게 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저희 교회 장로님이 이름이 이제 조지 해리스였는데 조지 장로님께서 엘더 조지 그죠? 그분이 오셔갖고 그분이 재정 담당이셨거든요. 오케이 조셉 렛츠 해볼 룩 한번 지켜보자. 그럼 오케이 조셉 플리즈 해볼 룩. 그러면 깨끗하게 했나? 잘했구나. 그러면 수표장을 하나 딱 빼시더라고. 자기 셔츠에서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뱅크 오브 퀸슬랜드 뭐 이런 식으로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뱅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은행에서 나오는 수표가 있거든요. 그럼 수표에다가
100불 딱 적어. 그죠? 그 다음에 저한테 딱 뜯어서 이제 조지 해리스 본인 서명하시고 딱 준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딱 받고 땡큐. 그러면 그게 제가 그 알바한 대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시내에 있는 은행 가갖고 딱 보여주면 은행에서 그 수표를 보고 입금시켜주는 거죠. 제 계좌에.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파산을 했어. 돈이 없어. 근데도 예를 들어서 그 조지 장로님이 막 써갖고 100불, 1000불, 막 만불 하고 막 나한테 막 수표를 막 준단 말이야. 그죠? 그럼 제가 그 받아가고 은행 가서 줬어요. 그 은행에서 입금시켜줄까요? 안 해주죠. 왜냐면 은행의 계좌에서는 수표 계좌에 돈이 없고, 그러니까 은행 계좌, 즉 교회 이름의 그 계좌에는 수표로 된 계좌에 잔액이 없거든. 이제 교회 계좌에는 잔액이 없거든. 근데 교회는 막 남발을 했단 말이야. 그럼 제가 그걸 받고,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었어요. 괜찮은 교회였는데, 하여튼 예를 들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뭣도 모르고 갖다 줬더니 은행에서 봤더니 딱 쳐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당신 교회 파산했네. 근데 이런 수표를 남발했네. 줄 수가 없어요. 입금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계좌가 체킹 어카운트, 당좌 계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금액을 쌓아놓고 계좌에 돈을 쌓아놓고 수표를 쓴 다음에 막 쓰고 이제 갚는 계좌죠. 또 그러면 이제 그걸 당좌 계좌를 계속 하려면 제가 돈을 쌓아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계좌가 체킹 어카운트. 기업들이나 회사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보죠. 어카운트, 계좌를 오픈할 때에는, 자, 오픈이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오픈 연다는 거잖아요. 우리 계좌를 만들다 할 때 make account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물론 계좌를 만드는 거니까 만드는 건 make 쓰고 싶잖아. 그런데 make를 쓰지 않고 open을 써요. 그래서 make an account가 아니라 open an account. 뭐라고요? open an account. 계좌는 셀 수 있습니다. 앞에 정관사 on이 붙어갖고 또 어는 모음이니까 어가 아니라 on이 붙어서 make가 아니라 open 쓴다는 거. 그래서 open an account. 뭐라고요? 다시 open an account. 계좌를 열다. 그래서 은행 가갖고 딱 은행 직원한테 저요 은행 계좌 열고 싶습니다. 그때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I like to open an account. 뭐라고요? I like to open an account. 그러면 돼요. 다시 한번 I like to open an account. I would like를 줄여서 I'd인데 드 발음은 거의 안 해요. 그래서 I like to open an account. 그러면 저는 계좌 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원이 sure 앉으시라고 have a seat. 됐죠? 그런 은행 계좌 직원을 뭐라고 하냐면요 텔러라고 그래요. 은행 창구 직원을 뭐라 그런다? 텔러. 그죠? 여러분 ATM 아시죠? 그 ATM 기계 아시잖아요. 그 영어로 뭐예요? Automated Teller Machine. 뭐라고요? Automated Teller Machine. 또는 Automated Telling Machine이라고도 하는데 뭐 둘 다 됩니다. 그래서 ATM이라고 그러죠. 즉 Automated 자동화된 Teller 은행 창구 직원 Machine 기계. 즉 자동화된 은행 창구 직원 기능을 하는 기계라는 거죠. 돈 내면 이제 따다닥 주니까. 카드 넣으면 돈을 주니까. Application form. Application. Application 그러면 뭐예요? 예, 지원서죠, 지원서. 그러니까 고객 이제 계좌를 열고 싶으면 계좌를 열고 싶다는 그 신청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신청서겠죠? 근데 이제 발음하실 때 application이라고 하지 않고 application. 따라합니다. application. 그래서 application form 그러면 신청서예요. 그럼 신청서를 작성한다 할 때 뭐라 그럴까요? write down 그럴까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 write down이라는 게 있고 fill out이라는 게 있는데 잘 들어요? write down은 누가 막 뭘 불러줘갖고 본인이 자유롭게 적는 거야. 교수님이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받아 적죠? 요약해서 쓰죠? 그게 write down이에요. 근데 fill out은 뭐냐면 정해진 양식대로 기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에서 뭐 줄 거 아니에요. 고객님 이거 쓰세요. 그러면 이름 쓰고 주소 쓰고 뭐 다 쓸 직장은 어디고 뭐 쓸 거 아니에요. 그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것만큼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뭐야? fill out이에요. 원래 fill out이 채운다는 건데 그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그 공란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런다? fill out이라고 그래요. 다시 쓰는 거는 두 종류가 있는데 자유롭게 본인이 막 받아 쓰거나 이렇게 쓰는 장식을 뭐라 그런다? write down. 그리고 정해진 양식의 신청서대로 이렇게 쓰는 걸 뭐라 그런다? fill out. 알겠죠? 자, 지금부터 용어를 몇 개 볼게요. 은행 용어를 중요한 단어 위주로만, 가장 중요한 거 위주로. endorsement. endorsement라고도 하는데요. endorsement. 근데 미국에서부터 요즘 현대어에서는 endorsement을 많이 씁니다. endorsement로 하세요. endorsement. 이게 뭐다? 서명이죠.
은행 밑에 그 서명하잖아요. 보통 시그니처는 본인 서명인데 은행에서 쓰는 그 서명이라는 단어는 인도르스먼을 더 많이 쓴다는 거 명심하세요. 사실 사인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그니처라는 게 있고, 그죠? 어로그래프가 있고, 인도르스먼트가 있어요. 시그니처는 본인의 친필 사인이에요. 그냥 본인 사인한 거는 시그니처고, 어로그래프는 내가 받는 다른 사람의 사인. 예를 들어 운동선수나 연예인한테 가서 받는 사인 있죠. 저 사인해주세요. 야구스타 류현진 사인해주세요. 그러면 사인 받잖아. 그런 게 뭐예요? autograph. 그래서 can I have your signature please? 그러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된다? Can I have your autograph please? 이렇게 쓴다는 거. 인도르스먼은 서명. 고객의 은행 법정 은행 서류. 고객에 의한 은행 서류 서명을 뭐라고 그런다? 인도르스먼. 자, 그 다음에 TC는 뭐냐면 traveler's check. 그래서 여행자 수표. 저도 이 호주 유학 처음 갔을 때 외환은행에서 이제 현금을 호주 달러를 바꾼 다음에 일정 금액은 절반은 제가 현금으로 바꿨고요. 나머지 금액들은 다 뭐라고 어떻게 했냐면 TC로 바꿨어요. 트래블러스 체크. 그래서 여행자 수표를 갖고 여기다 딱 넣고 이제 비행기 타고 갔었는데 가서 현지에서 은행 직원이 막 놀래더라고. 이거를 어떻게 여기다 그냥 넣고 왔냐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다행히도 저는 다 무사히 갖고 와서 입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자 수표, 트래블러스 체크. TC가 뭐라고요? 트래블러스 체크, 여행자 수표. 트랜잭션은 뭐다? 거래. 그러니까 입금, 출금. 입금을 뭐라고 그래요? 디파짓. 뭐라고 한다? 디파짓. 발음 조심해야 합니다. 데포짓이 아니라 디파짓. 출금 뭐라고 그런다? withdrawal. 그래서 디파짓, withdrawal. 입금, 출금을 다 총칭해서 뭐라고 그런다? transaction. 거래죠, 거래. 그럼 아시겠지만 신용거래가 좋은 사람은요. 은행에다가 돈 넣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넣었다 뺐다. 그리고 이것도 아셨나요? 은행에 돈을 빌린 다음에 잘 갚고, 그러니까 빌리고 갚고 이걸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등급이 높대요. 그죠? 그러니까 신용등급은 돈을 막 왕창 넣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넣고 빼고 대출도 조금씩 받고 그렇게 해서 신용을 쌓은 사람이 더 신용 높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자, 디비덴드는 뭐냐? 여러분 주식 용어로 보다 쉐어죠. 스톡이라고도 하고 쉐어라고도 하고. 그럼 주식을 내가 샀단 말이야. 그러면 주식이 올랐어. 예를 들어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 근데 삼성전자 주식이 올랐어. 그러면 그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주식 이익 배당금 받겠죠. 그 주식 이익 배당금이 뭐다? 디비덴드라고 그래요. 디바이드가 나눈다는 거잖아요. 나누듯이 주식 이익을 나누는 거니까 이익 배당금보다 디비덴드. 따라합니다. 디비덴드. 잘하셨어요? overdue. due는 기한인데 over가 뭐야? 넘어가는 거죠. 즉 overdue 그러면 기한이 만료된. 언제까지 뭘 하라고 돈 내라고 그랬는데 그걸 넘어가 버린 거야. 그걸 뭐라 한다? overdue. investment은 투자죠. invest는 동사고요. 여러분 단어 끝에 ement가 붙으면 명사거든요. 그래서 investment은 투자도 아시죠? 얼만큼을 내가 넣어서 이익을 받는 거. investment, 투자. 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은행 가갖고 나 계좌를 열고 싶어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I like to open an account. 절대 make 쓰면 안 됩니다. 뭐 create 이런 거 써도 안 돼요. 창조한다, create 이런 거 써도 안 됩니다. 동사 뭐만 쓴다고요? open만 쓴다. 그래서 I like to open an account. 다시 한번 I like to open an account. 그렇게 쓴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